금융 전문가인 린다 존스가 리플의 IPO를 앞두고 현재 약 40달러인 리플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리플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가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스는 리플의 IPO를 앞두고 지금 리플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녀는 최근 링크톤 미더에서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어제 데이터에서는 리플의 IPO 확률이 9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존슨은 현재 리플 주가가 40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약 66억 달러에 달하는 리플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리플은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존슨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비교를 하며 리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코인베이스는 860억 달러의 가치로 상장되었다. 리플의 현재 가치가 코인베이스보다 최소 10배 이상 저렴하다는 것인데 지금 리플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리플에 $10,000를 투자했다면 10만 달러가 될 수 있다. 리플이 코인베이스만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리플이 코인베이스의 성공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믿는 이유는 리플의 회계 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이 XRP의 이전 최고가인 약 3.84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14배 이상 높은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1만 달러 투자로 14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리플 IPO에 대한 데이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리플의 IPO는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리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RP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 주식은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리플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거래로 가능하다는 데이터도 있긴 한데 리플이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 놓는다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장한 후에 매수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상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분만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플 주식 매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영상으로 올리거나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비판하는 댄더맨은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XRP의 최고 라이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웃기고 있네요. 라이벌이라니. 최근 트위터에서 댄은 체인링크가 리플의 최고 라이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에 뒤지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죠. 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인링크는 리플이 구축하지 못한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제 리플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었다. 또한 댄은 리플이 스위프트의 적대적이라고 예상합니다. 리플이 블록체인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라고 했다.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체인링크가 리플보다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죠. 리플은 머니그램 및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을 잃은 것과 함께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거래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파트너십 실패, 장기적인 소송, 경쟁사의 실적은 리플의 약세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웃긴 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지금 현재 리플은 수도 없는 파트너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은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리플이 대표해서 SEC와 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주는 암호화폐가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약세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대는 국경 간 결제의 최대 제공업체인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를 통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XRP가 국경 간 결제의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씨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플은 머니그램과 스위프트와의 제휴에는 실패했지만 리플은 다른 파트너십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는 걸까요? 리플은 전 세계 30개의 중앙은행들과 리플의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죠. 최근 팔라우에서는 리플과의 협력으로 리플 레저에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개발 단계에 있는 스위프트의 기술력이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리플을 비판을 하더라도요,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겠죠. 거래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라이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속도 면에서 많은 단축을 스위프트가 했다고 치더라도 비싼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래량 또한 봐야 될 겁니다. 거래 속도도 중요하지만 수수료와 거래량 또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절대 리플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위프트의 인프라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리플 XRP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으시고 낭패 보시는 일은 다시는 없겠죠.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 비트코인이 폭등했지만 현재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조기 승인을 둘러싼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SEC는 10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재판 결과는 시장에 분명히 중요한 이슈임에 분명합니다. ETF는 더 전통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익숙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겠죠. 지난 7월 리플의 판결처럼 미국 항소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최종 중재자가 아님을 증명해줬습니다. 미국 법원과 의회도 암호화폐 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SEC가 반드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한 번 더 증명해 주게 됐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하에 있다고 말하며 아주 건방진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야 한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비트코인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제3자의 간섭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탄생했죠. 금융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금 월가의 최신 인기 상품으로 탈바꿈되어진 현물 ETF로 사람들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비정치주의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금융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SEC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죠.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인기 상품 ETF로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암호화폐는 반정부, 탈정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이 발전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견에 휩싸여 있는 SEC에게 절대로 암호화폐의 권력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쉬시는데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 아픈 내용들은 이제 그만하고요. 어쨌든 우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돈만 벌면 되겠죠. 지금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더욱 떨어진다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금융 전문가인 린다 존스가 리플의 IPO를 앞두고 현재 약 40달러인 리플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리플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가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스는 리플의 IPO를 앞두고 지금 리플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녀는 최근 링크톤 미드업에서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어제 데이터에서는 리플의 IPO 확률이 9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존스는 현재 리플 주가가 40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약 66억 달러에 달하는 리플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리플은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존스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비교를 하며 리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코인베이스는 860억 달러의 가치로 상장되었다. 리플의 현재 가치가 코인베이스보다 최소 10배 이상 저렴하다는 것인데 지금 리플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리플에 $10,000를 투자했다면 10만 달러가 될 수 있다. 리플이 코인베이스만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리플이 코인베이스의 성공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믿는 이유는 리플의 회계 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이 XRP의 이전 최고가인 약 3.84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14배 이상 높은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10,000,000 투자로 $140,000,0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리플 IPO에 대한 데이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리플의 IPO는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리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RP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 주식은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리플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거래로 가능하다는 데이터도 있긴 한데 리플이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 놓는다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장한 후에 매수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상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분만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플 주식 매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영상으로 올리거나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비판하는 댄더맨은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XRP의 최고 라이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웃기고 있네요. 라이벌이라니. 최근 트위터에서 댄은 체인링크가 리플의 최고 라이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에 뒤지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죠. 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인링크는 리플이 구축하지 못한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제 리플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었다. 또한 댄은 리플이 스위프트의 적대적이라고 예상합니다. 리플이 블록체인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라고 했다.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체인링크가 리플보다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죠. 리플은 머니그램 및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을 잃은 것과 함께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거래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파트너십 실패, 장기적인 소송, 경쟁사의 실적은 리플의 약세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웃긴 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지금 현재 리플은 수도 없는 파트너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은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리플이 대표해서 SEC와 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줄은 암호화폐가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약세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대는 국경 간 결제의 최대 제공업체인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를 통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XRP가 국경 간 결제의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씨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플은 머니그램과 스위프트와의 제휴에는 실패했지만 리플은 다른 파트너십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는 걸까요? 리플은 전 세계 30개의 중앙은행들과 리플의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죠. 최근 팔라우에서는 리플과의 협력으로 리플 레저에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개발 단계에 있는 스위프트의 기술력이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리플을 비판을 하더라도요,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겠죠. 거래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라이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속도 면에서 많은 단축을 스위프트가 했다고 치더라도 비싼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래량 또한 봐야 될 겁니다. 거래 속도도 중요하지만 수수료와 거래량 또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절대 리플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위프트의 인프라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리플 XRP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으시고 낭패 보시는 일은 다시는 없겠죠.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 비트코인이 폭등했지만 현재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조기 승인을 둘러싼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SEC는 10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재판 결과는 시장에 분명히 중요한 이슈임에 분명합니다. ETF는 더 전통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익숙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겠죠. 지난 7월 리플의 판결처럼 미국 항소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최종 중재자가 아님을 증명해줬습니다. 미국 법원과 의회도 암호화폐 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SEC가 반드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한 번 더 증명해 주게 됐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하에 있다고 말하며 아주 건방진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야 한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비트코인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제3자의 간섭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탄생했죠. 금융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금 월가의 최신 인기 상품으로 탈바꿈되어진 현물 ETF로 사람들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비정치주의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금융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SEC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죠.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인기 상품 ETF로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암호화폐는 반정부, 탈정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이 발전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견에 휩싸여 있는 SEC에게 절대로 암호화폐의 권력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쉬시는데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 아픈 내용들은 이제 그만하고요. 어쨌든 우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돈만 벌면 되겠죠. 지금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더욱 떨어진다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에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